와이키키에서 다이아몬드 헤드 쪽으로 올라오면은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카피올라니 유니버시티 하와이 대학교가 많지는 않지만요, 상당히 와이키키에 사는 사람 외에도 많은 대학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처음으로 거쳐서 하와이를 치고 가는 그런 경우에 이곳에 랭귀지 스쿨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 원주민, 로컬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게 자식 공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하와이 사는 젊은 친구들은 대학교를 본토, LA나 동부, 뉴욕, 워싱턴, 시카고 쪽으로 학교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도 이곳 하와이 출신이기도 합니다. 두 번에 걸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요. 또 하와이는 빅 아일랜드의 힐로라는 곳에 대학교가 있는데 상당히 그 학교도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또 학교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만큼 정말 자연과 함께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면 더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와이에서 여러분들에게 신문을 읽고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내용의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 막차 탔나? 고점에 막차 탔나는 결국 상투를 잡았나? 마지막 끝무리에 상투 잡은 사람들이 무주택자 103만 명이 집값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그런데 이른바 영끌로 내 집 마련을 했다면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오른 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겪을 가능성이 아니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10억에 산 집이 5억으로 떨어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매달 이자를 붓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박미TV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쇼트로도 나갔습니다. 다시 시작하라. 무엇인지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보지 마시고요.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주택 소유 통계를 15일 발표했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08만 9천 명입니다. 주택 소유자 1,508만 9천 명 중 한 건만 소유한 사람은 1,281만 6천 명, 84.9%입니다. 두 건 이상 소유한 사람이 227만 3천 명, 15.1%를 차지했네요. 주택 보유자 7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셈입니다. 다주택자 수로 보면 232만 명에서 4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다주택자 수가 줄어든 것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인데요.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으로 보면 지난해 감소로 돌아선 이후 올해 다시 한번 줄었다고 합니다. 주택을 2건 소유한 사람들은 180만 4천 명, 3건은요 28만 3천 명이고요. 4건은 7만 2천 명이었습니다. 5건 이상은 11만 4천 명. 엄청나네요. 집이 5건이다. 금융과 세제 등 정부의 입체적 압박에 누적된 데다가 주택가격 상승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의 차익 실현이 늘었던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 변화를 봐도요.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가 2021년에 무주택자로 전환된 사람은 55만 2천 명이었습니다. 2건 이상 보유하다가 무주택자가 된 사람도 2만 7천 건. 팔 사람은 어지간히 많이 팔았네요. 이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재테크를 잘하시는 건지, 또 어떤 분들은 또 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인지, 투기나 투자나, 저는 거기가 거기다 이렇게 보죠. 세금 잘 내면 뭐 투기든 투자든 재산을 불리는데 부동산처럼 좋은 거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2020년 무주택자 103만 6천 명은 2021년에 주택 보유자로 신분을 전환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지난해 말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하강 곡선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점 부분에서 주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큰 계층입니다. 주택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해요. 103만 6천 명이 목소리가 왜 이나요? 억울한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목소리에 그 굴곡이 좀 생기네요. 예, 103만 6천 명이 기존의 집들을 분양이 아닌 이상 사줬다면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챙기셨겠네요. 한 분들은 축하한다, 한 분들은 어떡하냐,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한 건 취득한 사람이 100만 명, 이 와중에 2건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3만 6천 명, 3만 6천 명. 이분들 저 작년 집값 최고 상투자 봤을 때 구입하신 건가요? 이거 어쩌나. 지난해 말 기준 1.00%이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3.00%를 기록 중입니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자 부담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도 상값에서 20% 떨어져 있나? 점점점 2023년에 더 떨어지면 50%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지금 저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앞 기사에 난 내용처럼 상투 잡으신 분들 안타깝게도 다음 기사는 자고 일어나면 뚝뚝뚝뚝 지난달 서울 집값 역대 최대폭 하락이다, 이런 내용을 다른 기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금리 상승 기조 및 가격 하락 우려로 매수 심리 위축세가 강화되면서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이 급락했던 2009년보다도요 큰 폭의 하락인데요. 아파트 가격도 하락폭이 1%대까지 커졌고요. 자고 일어나면 억씩 떨어져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셈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2008년 12월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집값은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고요. 해서 영끌 B2가 8%대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코픽스 3.98% 역대 최고를 찍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10월 코픽스 3.98% 2010년 도입 후 최고점. 빅스텝의 예금, 적금, 은행채 금리 상승 영향 16일부터 은행 변동형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7% 중반. 한국은행은요 이달 금리 인상이 유력하고요 24일날 하죠. 대출금리는 8% 시대가 열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을 봤을 때 거래 정체, 이건 뭐냐? 1년 만에 7억이 뚝. 강동구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곳인가 봅니다. 강동구 대장 아파트 뒤집은 거래 정체다. 고덕동 대장 단지 고덕 그라시움 급락? 시세 하락의 저가 증여 목적으로 추정된다. 팔긴 팔았는데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지들끼리 계약하고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한 목적, 적게 내기 위한 목적,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이 내용, 이 내용이 그 내용. 뭐 거래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요. 그 값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굳이 7억에 하락한 것은 거짓이다, 이런 내용을 쓰려고 노력하는 기사나 또 그런 것을 한 구석의 마음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겠죠. 쓰다듬는 것도 별로 옳지 않다고 보고요. 현장을 직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국이 비명소리를 내고 있다. 집값 14년여 만에 최대폭 하락. 뭐 전국의 비명을 오를 때는 걱정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기자를 비롯해 신문 난리들을 치더니 막상 또 내리니까 전국의 비명이 아니고 원래 값으로 간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품이 그동안 40%, 50%, 60% 껴있던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간다. 기사를 좀 이렇게 쓰면 안 될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집값이 많이 내리니 기자들도 심심한 것인지 아니면 좀 옛날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건지 10년 전 금융위기 시절 돌아보니 대치 음마, 압구정, 미성아파트가 3억씩 뚝뚝 떨어졌다는 얘기죠. 5년 전에 걸친 집값 하락, 대치 음마, 압구정, 미성 3억씩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미성은 정말 볼품이 없는 땅에 살짝 몇 개 지어져 있는 단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지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충격은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집값에 반영이 됐다.
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6%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9년 2.8%로 축소됐다. 통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다 집어치고요. 특히 강남의 집값 하락폭이 컸다. 이 내용이 중요하죠. 강남 집값은 2009년 3.4% 오른 뒤 2010년부터 하락 전환됐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0%. 2012년에는 마이너스 6.0% 하락폭이 커지면서 서울 평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13년에야 비로소 하락세가 소폭 둔화하면서 서울 평균과 비슷해졌다. 강북 집값이 2009년 2.3, 2010년 마이너스 1.3, 2012년 마이너스 3.4 등으로 변동이 적었던 것과 조금 양상이 다르다. 자, 중요한 것은 실거래가를 보면 이런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2008년 4월 10억 4,500만 원에 팔렸던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금융위기 직후인 8월 9억 2천, 12월에는 7억 4천으로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중요하죠. 4월과 비교하면 8월 가격은 12.0%, 12월에는 29.2%가 급락했다. 압구정동 미성 2차 아파트가요. 2008년 10억 5천 3월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8억 9천, 12월에는 7억에 이렇게 팔려 나갔나 봅니다. 경기도에서도 강남 상구민 목동과 함께 버블 세븐으로 불렸던 용인과 분당, 평촌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때에는 버블 세븐과 같이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들이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노원이나 도봉, 강북 지역도 금융위기 직전까지 가격 상승률은 높았지만 집값이 상대적으로 워낙 저렴했죠. 3억, 2억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렴했던 덕분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2억, 3억 하던 거에 10억, 9억 자리로 가야죠. 예. 자,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이중고 하우스푸어 150만 가구 양산이 됐다.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참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반복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왜일까요? 경기가 정점을 찍었던 2006년 전후로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한 집 주인들이 졸지에 하우스푸어가 됐죠. 경제 위기가 닥치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06년 5.64% 수준이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7.00% 치솟았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낫네요. 예.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요. 한국은행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개월간 6차례 조정 과정을 거쳐서요. 기준금리를 5.2%에서 2.0%로 낮췄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금리를 낮춘 것이죠. 정부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상한 기간 연장과 장기 분할 상한 대출로 전환 유도 등을 실시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 전환 대출을 활용해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우스푸어 규모는 꾸준히 증가를 했고요. 이미 경기 침체기로 진입한 탓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큰 가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하우스푸어는 156만 9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총 가구 원수는 549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엄청나네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가진 30, 40대 중산층이 20%를 차지했습니다. 당시에는 중상층이 하우스푸어, 대출 많이 안고 집 사고 집값 떨어지고. 자, 대출 규제 확 풀어서 부양, 정부 빚 내서 집 사라. 정부는 규제 완화의 공급 축소를 통해 반전을 꾀했는데요. 우선 2014년 중반까지 각각 50%로 제한되던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DTI죠. 그 해에 7월 각각 20%포인트를 완화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풀고요.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는데요. 두 달 후인 9월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해 재건축 활성화 발판을 만들었고요. 동시에 신도시 택지지구 개발 근거법인 택지개발 촉진법을 용도 폐기하며 건설 경기가 살아날 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택가격은 정책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2013년 1.4% 하락하며 2년 연속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값은요 2014년 1.1% 반등했고요. 이듬해는 4.6% 상승, 이후에는 2021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남의 반등 폭은 더 컸고요. 2013년 1.1% 떨어졌던 강남 아파트 값은 2014년 1.2, 2015년은 5.2%씩 상승한 뒤 2018년 문재인 때 완전히 6.5%까지 오르면서 서울 평균을 상회했고요. 강북이 2014년 1.1, 2015년 3.9, 2018년 5.9%로 오른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엄청나게 컸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떨어졌지만 또다시 정책에 의해서 잘 잡아서 집값이 조금씩 오르다가 이렇게 문재인 때처럼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기도 했고 돈도 많이 풀었죠. 전 세계가. 한국뿐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 돈 많이 풀린 거 다 거품인데요. 그때 2008년 그리고 IMF 때와는 또 다른 시기를 맞았다 생각을 하시고요. 어찌 될 건지는 여러분들의 많은 공부와 함께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카피올라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 바퀴 돌아서요. 부촌인 이곳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든 집마다 담이 있고 그리고 높은 나무가 있죠. 언덕 쪽은 아니고요. 차가 다니는 도로 양쪽에 집들이 있는 곳인데요. 집은 바깥쪽에 있지 않고 더 훨씬 깊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마도 차 소리는 안 나는 것으로, 그리고 바다는 앞쪽에 제가 서 있는 왼쪽 집들의 앞쪽으로 전부 바다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바다는 없고요. 집들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부촌이고요. 이곳의 집들은 270만 불. 제가 3년 전에 보고 다녔을 적에는 200만 불 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70만 불 정도에서 500만 불, 그리고 왼쪽으로 있는 집들은 엄청 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500만 불 이상에 되는 집들, 또는 10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40억이 되겠습니다. 이런 집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와이의 단점이 또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본토 LA나 워싱턴, 시카고, 뉴욕, 이렇게 유명한 아이비리그 학교가 많지 않아서요. 이곳에 사는 부유층의 모든 자식들은 본토로 학교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 정도 그래도 하와이의 대학교 정도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또 대학교 근처에 이렇게 멋진 집들, 부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기사 읽은 거 잘 들으시고 2023년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하와이에서의 멋진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적은 야자수를 쫙 진열해 놨는데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보시면서 여러분, 따뜻한, 1년 내내 따뜻한 하와이의 모습. 앞에는 꽃들. 어쩜 이렇게 예쁜 색깔의 꽃들을 지금 11월에 볼 수 있을까? 부럽습니다. 미국의 하와이. 언제나 와도 1년 내내 따뜻하고요. 그리고 살기 좋고 여유 있는 곳이라 하와이를 평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